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가 약 48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흔한 질병인 당뇨병은 유발 확률,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위험에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께서 때문에 수술비 보장을 꼭 준비를 해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1 강의 시간에는요. 이런 수술비 준비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보험플랜 119 방송을 시작할 텐데 오늘도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 드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고요. 두 가지 참여 방법 오늘도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남기실 수 있는데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에 3명이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술비 보험을 잘 준비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1 강의는 김종혜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느 일을 하든지 아는 만큼 성장한다고 합니다. 보험도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알찬 보장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아는 만큼 준비할 수 있는 수술비 플랜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만성질환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당뇨병과 고혈압 질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 수술비 플랜을 하는데 웬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 질병은 자체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합병증이 더 무섭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 두 가지 질병에 대한 합병증이 발병할 경우에 얼만큼 많은 수술이 반복 지속되는지를 여러분이 아신다라고 하면 수술비 플랜을 준비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고혈압 환자의 뇌심혈관 질환의 평생 경험률이에요. 과연 몇 % 고혈압 환자가 뇌혈관과 심혈관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까요? 협심증서부터 심근경색, 심부전, 그리고 지주막 가출혈, 뇌출혈까지 해서 무려 83.3%의 경험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당뇨 환자의 경과기관별 합병증 발생률을 보니까 당뇨 같은 경우는 5년, 10년, 20년, 30년 경과기관별을 제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가장 많이 생기는 10년 정도 됐을 때 55.4%, 30년이 되면 97.7%까지 이제 합병증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뇨병성 신증 같은 경우도 24.5에서 55.8%, 그다음에 신경병증 같은 경우도 32.2%에서 82%,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도 58.9에서 90.9%로 이렇게 합병증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으십니다. 결국은 고혈압과 당뇨를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10년 내에, 20년, 30년 내에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 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신부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합병증이 무려 80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지금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뇨병 환자가 과연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까라고 한번 보시니까 2008년부터 2016년까지
170만 명에서 무려 470만 명으로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30세 이상입니다. 과거에는 고혈압 당뇨가 나이 먹어서 오는 질병이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30대 젊은 청년들부터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1년에 몇 명씩 증가를 했냐면 한 20만 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2012년부터 16년 사이에는 1년에 한 60만 명 정도의 그 당뇨병 환자가 지금 급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향후에는 당뇨병 환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예측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식습관의 어떤 서구화된 변화라든가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이런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당뇨 환자들의 의료비가 과연 얼마나 들어갈까를 또 보니까 당뇨 유병자는 정상인보다 몇 배? 평균 4배에서 10배 정도의 의료비가 더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 기본 의료비가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당뇨병만 있는 경우, 합병증은 없이 당뇨병만 있는 경우는 5천만 원의 의료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당뇨 플러스 합병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의료비가 평균 8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이라는 의료비 지출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많은 의료비 지출들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의료 실비들이 있기 때문에 실비에서 부담하면 되잖아라고 하실 수 있으시지만 아시다시피 의료실비만으로는 감당이 어렵다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의료실비가 계속 많이 오르고 있고 평생 내가 보장받을 때까지 계속 보험료를 부담해야 된다라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하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게 뭐냐면 당뇨병이 합병증이 발병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합병증이 지속적으로 반복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 실제 보험금 청구를 한 사례인데 3년간 직접 입원 수술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보자면 처음에 합병증이 오고 나니까 혈당 쇼크로 26일 입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백내장으로 또 각각 수술을 하셨어요. 6개월 뒤 신장 이상으로 다시 35일 입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8개월 뒤에 허혈성 심장 수술로 재입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12개월 되는 말기 신부전이라는 것으로 다시 투석을 1년 동안 하시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 당뇨를 진단받고 단기간 3년 내에 매년 수술과 입원을 동반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평균 환자보다 이 평균 20일 이상이 입원비가 반복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몸에 우리들이 수술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보면 지금 106세 할머니가 대장암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학기술이 더 많이 발달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로봇 시대로 지금 많이 전환된다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얼마 전 뉴스에서 보니까 이제 소피아라는 그 로봇이 이제 아나운서도 대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준비만 되어져 있으면 수술이나 치료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몸의 신체 장기 중에 우리는 과연 어떤 수술을 얼마나 하게 될까를 제가 보니까 방금 전에 제가 고혈압과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합병증으로 수술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합병증이 뇌하고 심장, 그 다음에 눈, 신부전이 가장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가장 많이 수술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 두 가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한 절반은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뇌혈관 질환 수술을 할 때 1,090만 원이라는 수술비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드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도 1,090만 원. 그리고 이제 심장을 이식하는 경우는 1,040만 원. 그리고 신부전도 이식 수술비와 신부전 수술비 590만 원. 그리고 이제 백내장도 일반 백내장은 350만 원씩 계속 드리지만 만약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백내장 수술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매회 590만 원씩 반복적으로 지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무릎 관절이 많이 안 좋아져서 요즘에 인공관절을 많이 삽입을 하시게 되는데 인공관절 수술도 하시게 되면 한쪽 다리에 440만 원씩
그래서 합해서 880만 원의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는 이제 위궤양이라든가 간질환에 대한 수술비도 반복적으로 보상이 590에서 790만 원이 반복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남녀 생식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무지외반증, 그리고 뭐 치액, 치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런 수술비들이 한 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럼 나는 어떤 담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라고 궁금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최고의 수술비 강화 플랜을 준비해봤습니다. 기본 담보들이 다 5천에 수술비가 200만 원, 300만 원, 뭐 특정 내열관 질환, 간질환, 16대 질병, 뭐 탈장, 조혈모, 재생불량성 빈혈 이렇게 무료 담보가 19가지 이상의 담보를 가입을 하는데 과연 보험료는 얼마면 만족하실까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45,575원에서부터 47,633원이면 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26,155원에서 29,849원이면 방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수술비를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의 장점은 감액 기간 없이 즉시 수술비를 100% 지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요즘에는 1년 이내, 2년 이내 50%를 준다라는 단서 조항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수술비 플랜에서는 감액 기간 없이 즉시 수술비를 100% 지급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보험료를 갱신하지 않고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한 번 주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주고 또 준다라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험도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아는 만큼 모든 보험금을 내가 수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김종혜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무서운 합병증을 동반하는 고혈압과 당뇨, 이제는 30대 발병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수술비 보험을 꼭 준비해야 된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보험 상담하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간으로 들어와 있는 전화와 문자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어떤 고민이 네. 있으실까요? 제가 2017년도에 예. 우체국에다가 우리 17세 되는 자녀 보험을 좀 가입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예. 근데 이게 지금 10년 갱신짜리를 가입을 해놔서 아, 예. 요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10대 자녀라고 하셨는데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17살이에요. 17살이고 18살 현재. 남자 아이 되십니까? 네. 예. 두 건의 보험이 있다고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네네. 보험명 확인 좀 해볼게요. 두 건 네. 모두 우체국에서 가입을 하셨고, 네. 2017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안전벨트 네. 보험이랑 하나로 오케이 보험을 준비하셨습니다. 맞으신가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 두 건의 보험을 아들 보험, 그러니까 자녀 보험으로 들고 가기에 충분한지 좀 풀어드릴게요. 네네.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7살 된 아들 보험 문의를 주셨습니다. 두 건의 보험이 있으시고요. 현재 보험료는 10만 원이 안 되는데 이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10년 갱신형이던데 괜찮은지도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 연결 바로 해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지금 우체국에 지금 두 건을 가입을 하셨는데요. 네네. 우체국에 혹시 편지 붙이러 가셨다가 이거 가입하신 거 아니에요? 네? 우체국에 소포 붙이러 가셨다가 택배 붙이러 가셨다가 네네네, 가입한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쭤봤고요. 네. 지금 이제 두 가지 상품을 가입했는데 하나는 안전벨트라고 해서 지금 증권을 보니까 네. 그 상해 쪽에 관련된 교통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예. 하나는 이제 하나로 오케이 보험이라고 해서 네. 종신보험 형태를 가지고 계신데 여기에 의료 실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 네네. 이게 지금 전부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체국 상품이 나쁘고 어떤 상품이 나쁘고 좋고가 좋은 것이 아니고요. 네. 지금 자녀의 10대, 그러니까 지금 20이 안 된 우리 10대 자녀에게 갱신형 상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계속 보험료가 인상돼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고액의 보험료를요, 평생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변경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왜냐면 네. 꼭 갱신형이 나쁜 건 아니고요. 정말 내가 상황이 어려우면 갱신형 상품을 가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 나이에 암 진단비 5천을 가입하셔도요, 보험료 10,000원이 안 나와요. 갱신형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이렇게 가입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우선 안전벨트의 그 내용을 봤더니 금액은 8,000원대라서 10,000원이 안 돼서 저렴하긴 합니다만 안에 내용들이 교통에 관련된 부분만 나와 있어요. 자, 상해에 관련된 부분은 종류가 두 가지예요. 네. 가장 범위가 넓은 상해 사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부터 조금 범위가 좁은 교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 사망보다는 상해 사망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데 오히려 보장이 좁은 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케이 하나로 보험 같은 경우는 안에 보니까 주계약이 한 5천으로 구성이 돼 있으세요. 네. 그러면 우리 자녀가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을 때 5천이라는 금액이 우리 가정에 클까요? 적을까요? 글쎄, 큰 금액은 아니죠, 뭐. 그렇죠. 큰 금액은 아니죠. 네. 그래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여기 안에 내용들이 이대질환 진단비가 뇌혈관이 아니고요. 뇌출혈로 구성이 돼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우체국 보험의 그 특징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특징인데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을 예를 들어서 20년 다 100세 만기로 비갱신형으로 만약에 가입을 하시려고 하면 보험료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으세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 문제는 주머니 사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날씨도 굉장히 우리 추웠어요. 그렇죠?
네, 날씨도 네, 춥고 맞습니다. 뭔가 하고 지금 좀 있으면 명절도 돌아오시는데 주머니 사정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네. 오히려 우체국 보험을 평생 갱신형으로 가져갈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한 번만요? 네. 왜냐면 우체국은 평생 갱신하셔야 되죠. 내가 죽을 네, 때까지. 네, 네. 네. 그런데 이 상품은 한 번만 갱신하시면 돼요. 10년만 내시고. 아, 그런 상품 있어요? 아,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전문가잖아요. 네. 저희한테 전화 주신 이유가 찾아내시라고 전화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찾아봤더니 한 번만 갱신하면 되고요. 여기 의료 실비 같은 경우는 그냥 보험사 우체국이 아니고요. 보험사 상품으로 단독 실비로 그냥 변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단독 실비로 변경하시면 그러니까 다 정리를 하시고 네. 이제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완을 하셔야 되냐면 손해보험사 쪽으로 보완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단독 실비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료가 한 5,500원 정도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실비 자체는요. 그래서 단독 실비로 아예 변경을 하시고요. 네. 자, 그다음 손해보험사 쪽에 통합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만 갱신하면 된다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암진단비 1억까지 가시면 돼요. 커요, 작아요? 크죠. 괜찮죠? 굉장히 크죠? 네. 자, 암진단비 1억이고요. 거기에 뇌혈관 뇌졸중 포함해서 5천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럼 보험료가 비싸지 않아요? 그쵸.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궁금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허혈성과 심장질환도 5천 가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남자이죠. 네. 훗날 10년 후에 아니면 10년 그 전에 군대 갈 수 있죠. 네네. 군대 갈 때 굳이 보험 가입 안 하셔도 돼. 이렇게 가입하시면. 네. 이번 일당 같은 경우도요. 5만 원씩 가입할 수 있어요. 상해 일당 질병 일당 5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휴의장애도요. 상해도 상해 사망으로 가입되시고요. 상해 휴의장애도 1억 5천 정도 이상도 가입할 수도 있고요. 질병 휴의장애도 5천 이상 가입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청자님 보험료가 가장 궁금하시죠? 그렇죠. 보험료 과연 얼마일까요? 이 정도면 10만 원도 훌쩍 넘을 것 같은데. 10만 원 훌쩍 넘을 것 같으시죠? 우리 김종희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한 10만 원 넘을 것 같아요. 10만 원? 아, 틀렸어요. 자, 그런가요? 시청자님, 네. 보험료 5만 원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싸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한 네. 번만 갱신하면 돼요. 네. 우체국 보험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10번, 20번 계속 갱신을 하셔야 되죠? 네네. 한 번만 갱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언제 갱신하는 겁니까, 이거는? 네, 그러면 30살 되는 시점에서 갱신하시면 되거든요. 네. 성인이 됐을 때 그때 본인이 필요한 것들만 한두 가지만 가져가시면 물론 단점은 있죠. 그때 가서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우체국 보험을 계속 가지고 갈 예상이라면 한 번만 갱신해서 보험료 저렴하고요. 네. 내품을 떠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보장 내용이 너무 좋네요. 마음에 드네요. 네, 마음에 들죠. 네, 네네. 네. 이렇게 가져가시면 우리 자녀들 지금 좀 있으면 대학도 가야 돼서 뭐죠? 교육비도 굉장히 많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담도 좀 덜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품에 있을 때 내가 보장을 조금 넉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30살 되는 시점에서 성인으로 됐을 때 사회에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 가서 본인에게 맞게 정리하셔서 준비해서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보험료 부담을 더시라고 지금 플랜을 짜 주신 건데요. 네네. 지금 말씀 들었을 때는 정말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막상 또 잊어버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방송 네네. 끝난 이후로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 궁금한 네. 점 생각나시면 메모 좀 해두세요. 그때 또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고요. 여기 계신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자 볼 건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887 하나님께서 적으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네, 다소 길게 남기셨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살 때부터 10년간 납부해온 교보생명 큰사랑 CI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 실비랑 운전자 보험을 추가하고 싶어서 알아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교보생명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분께 좀 상담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김종희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CI보험을 20살 때
지금 가입하셔서 보험료가 한 12만 원 정도 납입하신다라고 보니까 네. 아마 대략 주계약 한 7천만 원 정도 가입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예. 보험료를 봤을 때. 그러면 이제 CI 보험이라는 게 말 그대로 중대한 질병이잖아요. 큰 암이나 중대한 뇌졸중, 심근경색에 15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일 때 5,600만 원 주고 납입 면제되는 게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 거는 갑상선암이 지금은 소외감으로 빠져 있지만 2cm가 넘는 것들은 주계약에서 보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미 10년이란 기간을 납입을 하셨고 앞으로 10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라면 그냥 그거를 반 정도로 월대체 보험료를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 매월 불입을 하시고 나머지 한 7만 원을 가지고 운전자 보험이라든가 지금 이제 뇌졸중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과 방금 전에 제가 강의해드렸던 수술비 플랜을 접목을 해서 한 6, 7만 원 정도 준비를 해놓으시면 지금 현재의 12만 원으로 교보생명 CI 보험에서도 큰 질병에 대해서는 큰 보장을 받으시고 네. 나머지 사소한 질병에 걸렸을 때는 그거를 나머지 7만 원을 가지고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별로라기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였습니다. 교보생명보험 섣불리 해지하지 마시고요. 지금 조언해 주셨던 대로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문자 볼게요. 6368님께서 주셨는데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두 곳에 수술비 보험이 있던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고 중복 보장이 안 되는 것도 있다던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황순영 전문가님. 네, 그러니까 생명보험사의 수술의 그 종류를 보면 1종에서 5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구성이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그 다음에 특약 형태의 뭐 16대, 7대, 34대 그 외 수술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처음에 우리 그 김종희 전문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복으로 받을 수는 있고요. 중복으로 여기 보상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중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생명이 좋으냐, 화재로 좋으냐라고 놓고 본다면 네. 생명 같은 경우는 정액 보상이에요. 1종에서 5종에 해당하면 그 금액밖에 안 나가거든요. 자, 그런데 화재 같은 경우는 중복으로 여러 개를 받을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화재보험사 쪽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명보험의 범위가 넓긴 합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수술특약을 받기 위해서 주계약이라는 걸 들어가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보험료가 쓸데없이 넓을 수밖에 클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험료를 조금 낮추면서 내가 우리 그 수술특약 얘기했듯이 여러 개에서 중복으로 받고 싶다고 하면 생명보다는 화재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망 보장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생명보험사 쪽도 맞겠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예. 왜냐하면 그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면서 특약 형태로 가입하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화재 쪽이 조금 내가 수술비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화재 같은 경우는 수술비 특약만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를 가입하시면 훨씬 더 이상적이죠. 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리모델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저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떤 점이 예, 궁금하실까요? 예, 저기 전반적인 보장 분석 및 그 추가 가입해야 할 담보가 예. 어떤 건지 그거를 좀 요청하고 싶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보험료는 추가되지 않고 좀 이렇게 액수가 크면은 예. 좀 부담스러우니까는 좀 보험료 추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아, 그러세요. 지금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은 총 5개가 있으신데요. 예, 지금도 예. 좀 보장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잘 모르니까. 네, 근데 네. 이제 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아. 그렇게 싶고, 그리고 또 이제 대한 그 VIP 보험이 하나 있어요. 예, 제가.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좀 만기가 다 됐는데, 이거를 그냥 뭐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건지, 이어가려면은 더 좋은 건지, 뭘 보장을 어떻게 이거를 이어가거나 아니면 부족한 거를 메꾸거나 이런 걸 좀 전문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예, 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저 55세예요. 아, 그러세요? 예. 암보험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암 쪽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집안에 예. 그 다남이 좀 이제 있거든요. 예, 그러세요. 네, 현재 뭐 저는 건강은 한데, 예. 그래도 집안에 이제 이런 병력이 있다 보니까 좀 나이도 이제 계속 들고 하니까는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봤더니 5개였고, 보험료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2002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완납이 된 보험, 아까 말씀하셨던 대한생명 VIP 보험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우체국에서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하셨고, 같은 연도에 동부화재에서 소득보장보험도 가입을 하셨네요. 네네네. 예, 그리고 2년 전에 하나 손해보험에서 종합보험이랑 라이다 생명에서 암보험까지 이렇게 총 5보험이 있으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김종혜 전문가 연결해서 얘기 나눌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55세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추가로 가입해야 할 담보가 있냐? 그런데 보험료는 크게 안 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종혜 전문가님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55세가 맞으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목소리로는 30대이신 것 같은데. 예, 얼굴은 더 이뻐요. 확인할 길이 없네요. 시청자님 딱 제 스타일이십니다. 너무 마음에 드세요. 일단 지금 질문하신 거 제가 한번 하나씩 답변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대한 VIP 보험 뭔지 잘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상품 정말 잘 가입하셨다고 진짜 대단히 이렇게 왕자를 몇 개씩을 그려서 뭐라 그래야 되죠? 네, 이렇게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칭찬이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뭐냐면, 네, 저도 이게 오래전 거라서 제가 약관을 한번 하나생명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55세이신데 80세 만기 10년 납으로 완납이 되셨잖아요. 근데 맞아요. 요즘에 가입하는 상품들이 추가 납입이라는 게 2배까지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얘는 기본 보험료의 5배까지 추가 납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봉리도 지금 금리가 지금 1%, 1.5를 가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무려 4% 확정 금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입 확정 기간은 보장을. 끝났는데 지금 좋네요. 구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납입 기간은 끝났지만 60세까지만 추가 납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55세시니까 앞으로 5년 동안은 다른 데 저축하시지 마시고 이 대한 VIP 보험에다가 3억 한도 내에서 추가로 돈을 더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10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3억을 넣으신다 하더라도 4% 이자를 줘도 세금을 실보적 4%안 띄고요. 언제든지 내가 돈이 필요하시면 1년에 4번 인출해서 쓰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금리도 추임세. 금리도 이제 4%로 확정금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4%요? 시청자님 이 상품은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5년 동안만 추가 납입을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5년 동안 3억을 다 넣으셔가지고 좀 제대로 수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걸 진즉에 아셨더라면 그 전에 더 추가를 납입을 하셔서 목돈을 더 잘 만들으셨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번에 시청자님 증권을 보면서 제가 너무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약관을 다 조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기본 보험료의 5배까지 추가 납입이 되고 4% 연봉리 상품이더라고요. 굉장히 잘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60세까지니까 그 5년 동안 제가 이게 납입이 가능하고 그러면 연봉리 4%라 하셨죠? 네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다른데 은행에 저축하시지 마시고 이곳에다 전화하셔서 나 추가 납입하겠다라고 전화하시면 돼요. 하나생명에다가. 1588에 6364입니다. 그럼 중도 인출도 그게 이제 가능 다 한 거잖아요. 그쵸? 네네. 1년에 4번 가능해요. 1년에. 그럼 이거는 그렇게 가져가, 제가 잘 들었네요, 그러면? 네, 전화를 잘 주셨고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도 오래된 이런 증권들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뭔지 몰라서 활용도 못 하시고 장롱 속에 묵히시지 마시고 오래된 증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서 방송에 의뢰를 하시면 이렇게 좋은 장점들을 잘 찾아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몰랐어요. 이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그리고? 저기 네. 예, 좀 그리고 이제 보험료 그 다음 추가되지 거. 않은 상태. 예. 네. 그 다음 거 이제 의료실비는 우체국에 5년 갱신으로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얘는 네. 그냥 쭉 5천에 30만 원짜리니까 그냥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의료실비만 있다 보니까 아마 2016년도에 또 네. 이제 하나손해보험에 종합보험을 가입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거는 내가 실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입을 하신 건가요? 거기서 그냥 알아서 해주는 대로 그냥 했거든요. 시청자님은 복도 많으시네요. 대부분 FP님들이 이게 보여주지 않고 알아서 해줘 이러면 예. 본인들한테 좋은 걸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잘 준비하신 그렇구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비갱신으로 해서 암하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이제 각각 1,000만 원에 21대 질병 수술비랑 인공관절 수술비, 뭐 골절, 화상, 부상, 운전자 보험 뭐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이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 기본적인 거는 다 탑재가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것도 유지를 해야 되네요. 네? 이것도 유지를 하는 게 좋은 거네요. 네, 유지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도 300만 원씩 매회당 양쪽 600만 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준비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 이제 라이나 생명의 암보험은 이제 암을 아까 이제 걱정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암보험을 또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얘는 네, 맞아요. 갱신형 상품이에요. 아시죠? 네. 10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올라서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건데 네. 진단비가 일반암 3천에 고해감 3천 그리고 네.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각각 3천만 원씩이기 때문에 10년 네. 갱신이기는 하지만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네. 보험료 부담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요거는 네. 그냥 복층 설계 개념으로 유지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나머지 동부화재 소득보상보험은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가입을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네. 그 나중에 저희 나이 들어서 네. 아프면은 누가 돌봐줄 사람 자식들한테 좀 얹히기 싫어서요. 네네. 그래서 간병이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든 이유가 좀 커요. 네, 근데 요거는 간병비도 물론 되기는 하는데 소득보상보험이라고 해서 다쳐서 내가 이제 거동을 못해서 이제 장애가 왔을 때 생활비 예. 형태로 받는 것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성분이시고 지금 예. 갖고 계신 게 진단비가 4천만 원에 암, 뇌, 심이 각각 4천만 원이 나오세요. 하나손보랑 라인학과 합하면. 그리고 이제 의료실비랑 있으신데 사소한 네. 수술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시고 암에 대한 수술비. 어떤 진단비를 더 보충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예. 진단비로 보충하기에는 보험료 부담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강의했던 수술비 플랜으로 준비를 하시면 한 34,000원 정도면 돼요. 그렇게 되시게 되면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가 1,090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진단비 3천만 원에 수술비 1,000만 원을 받으시면 4천만 원 이상의 수술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 인공관절 수술비도 기존에 갖고 계신 거에서 300만 원이 나오고 한쪽 다리에 신규로 예. 가입하시는 거에 한 400만 원 정도 나오시기 때문에 400. 예? 예, 400만 원이요.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합하면 700만 원 정도, 양쪽 다리 1,400만 원에 인공관절 수술비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렇게 되면 부족한 진단비를 진단비로 커버하면 최고 좋겠지만 보험료가 예. 부담되신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다 유지를 하시고 동부화재 소득보상보험을 정리하셔서 부족한 예. 수술비를 준비를 하시면 훨씬 예. 더 진단비, 수술비 그리고 사소한 수술비들까지도 다 완벽하게 보장을 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예, 제 생각에도 들어보니까 네네. 맨 처음에 이제 간병비 때문에 네. 그랬는데 차라리 보험료도 아까 말씀하신 게 훨씬 저렴하고 네. 보장도 더 큰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 걱정이 되는 게 네네. 제가 5년납 갱신, 10년납 갱신 있잖아요. 예, 근데 예. 이게 갱신료가 너무 튀어서 나중에 보험료가 너무 추가되지 않을까 네. 그것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의료실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예. 전 보험사가 다 갱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아. 이런 그 의료 실비가 올라가서 나중에 유지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예. 제가 추천해드리는 수술비 플랜을 준비하시라는 거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암 진단비를 비갱신으로 지금 준비하시기에는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가시기 때문에 그쵸. 10년에 한 번 갱신이라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내가 예. 내는 돈의 가치도 떨어지잖아요. 아. 지금 3만 원이 10년 후에 예를 들어 6만 원이 됐다 한들 지금의 느끼는 가치와 아마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저는 갱신도 좀 많이 걱정돼서 보험료 추가되는 게 싫었거든요. 네네. 근데 들어보니까는 이게 맞는 말씀이세요. 보니까. 네네. 수원이 고맙습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만큼 저희가 심도 있게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예, 고민 해결이 어느 정도는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네. 고민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그때 또 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보험과 관련만 돼 있으면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보내주십시오. 자, 문자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문자 보겠습니다. 이하나 유기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디스크로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상해 실비 가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해 실비 가입은 어려운 겁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황순영 전문가께 답을 얻어볼게요. 네, 지금 디스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 이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분이 지금 수술을 하지 않고 물리치료만 받았기 때문에 아마 부담보로 상해 실비가 가입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보라고 하는 건 디스크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보상을 안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가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질문이 간단할 것 같아요. 답이 가입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담보로. 그러면 부담보도 해지가 될 수도 있어요? 부담보는 5년 동안 이분이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이 치료력이 없으면 부담보는 자동으로 풀리게 돼 있습니다. 요새는. 네. 예, 저희가 긍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문자 풀어드리고 있고요. 1226님께서도 적으셨는데요. 이번 문자도 함께 살펴보시죠. 013-3366-0110번 무료로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새로 보험에 가입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요. 손해보험사의 6대 진단 시 납입 면제가 되는 보험과 또 뇌혈관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가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김종인 전문가님. 어렵네요. 네,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네. 여기서 어떤 게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내 사정이나 형편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6대 진단비라고 하는 것들이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암, 뇌출혈, 뇌졸중, 심근경색에다가 말기 간폐신이 들어가는 회사들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더 크신 분들은 한 번이라도 걸리면 6개 중에 하나가 걸리면 돈을 앞으로 안 내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크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내가 뇌혈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수술비를 더 많이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뇌혈관을 가입을 하시는데 어쨌든 진단비를 500만 원, 1000만 원 받으시는 것보다 앞으로 향후 20, 30년 낼 보험료를 안 내시는 게 더 크잖아요. 계산상으로 계산해봤을 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납입 면제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논의해 봐야 하겠지만 어느 쪽이 조금 유리하겠다라는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희 전문가님 문자 함께 풀어봤고요. 이번에 또 상담해볼까요? 904 하나님께서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저는 현재 26살이고 30살쯤 결혼할 생각입니다. 결혼 자금을 위한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제 4년 남았고 남자친구는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황순영 전문가님. 네, 그야말로 이제 종잣돈 마련하는 거죠. 시드머니를 마련하셔야 되는데 지금 불과 지금 4년밖에 남질 않았어요. 이럴 경우에는 보험회사 상품이라든가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이런 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위험도가 네네. 왜냐하면 4년 이내에 뭔가를 갖고 있는 수익을 2배 이상을 올린다거나 극대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만약 이분이 계속 주식만 들여다보는 분이면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네, 경우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보험 상품과 어떤 투자 상품에는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은행 상품 쪽
쪽을 선택해서 가시는 것이 내가 내 자금을 4년 동안에 쓸 수 있는 자금을 조금 더 알토랑 같이 할 수 있는데 가게 되면 CMA 계좌라든가 그다음에 그 외에 것들이 은행에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맞는 게 어떤 건지를 살펴보시고요. 그 중에 선택해서 가시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큰 이자를 바라는 것보다는 투기가 아닌 투자 쪽으로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조언이신 거죠. 4년 동안 열심히 잘 모아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볼까요? 0206님께서 남기셨습니다. 이번 문자는 김종혜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노후 간병에 대해서 관심이 생깁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과 간병비 보험의 차이를 알려주십시오 하시네요. 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것 갖고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그 상담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시청자님들이 원한 거는 간병인 지원 일당을 더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뭐 맹장 수술을 했던 뭐 자궁근종으로 수술을 했던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사소한 거라도 내가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 간병인이 직접 오는 건 간병인 일당이에요. 네. 그래서 간병인 지원 일당이라는 걸 가입을 하시면 되고 간병비 보험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제공해드리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와서 장기 요양인 점수라는 걸로 판정을 매깁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는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실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그거를 이제 점수를 60점 미만이냐, 75점 미만이냐, 90점 미만이냐, 95점 이상이냐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공단에서 매겨줍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이 됐을 경우에 내가 가입한 간병비 보험에서 진단비를 받으시는 거고요. 간병인 지원 일당은 말 그대로 내가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입원 일당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고 내가 이제 간병인을 부르게 되면 일당이 없어지고 간병인이 와서 내가 3일이든 5일은 입원한 동안 간병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나에 맞는 거 내가 원하시는 거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설명 들으셨으면 대충 가닥이 잡히셨을 것 같거든요. 현명하게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문자 또 보겠습니다. 1267님께서 주셨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자궁근종으로 수술을 했는데요. 실비가입이 가능합니까?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 워낙에 많이 이런 수술을 하시거든요. 황수영 전문가님. 그렇죠. 예. 좋은 해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입 가능합니다. 예. 네, 아마 이분 이제 문자 보내시고 아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예. 단 이제 조건이 단서가 붙죠. 제가 늘 얘기했듯이 내가 어디 아프면 제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보험사에서 그걸 다 풀어주시면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일정 부분을 예를 들어서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아니면 전기간 이렇게 부담부를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부를 걸고라도 가입할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질환 같은 경우는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계속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담부를 하시더라도 가입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대신에 각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다 다릅니다. 찾아보셔야 돼요. 발품을 조금 파시면 어떤 보험사는 한 10,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10,000원이면 진단비를 1,000만 원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 여러 군데를 한번 발품을 파셔서 알아보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부담보가 잡혀도 실비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좀 이렇게 알아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있는 거니까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전화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만 또 보겠습니다. 0906님께서 주셨거든요. 종신보험에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던데 몇 배까지 되며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하셨습니다. 앞서서는 뭐 5배도 있었는데 요새도 그런 게 있을까요? 김종인 전문가님. 네. 요즘에는 5배까지는 없고요. 다 2배 정도가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수료 같은 경우는 각 보험사마다 이제 수수료가 추가 납입 수수료가 제로인 데서부터 이제 4.5%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이제 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냥 가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리고 앞으로는 추가 납입을 활용했을 때만이 수익률을 훨씬 더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 납입은 필수가 되어야 된다. 근데 추가 납입 수수료가 없고 있고의 차이에 따라서 그만큼 선리자를 내가 더 받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곳에 추가 납입을 하는 것과 4.5%의 추가 납입을 하면 4.5%의 그만큼을 떼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로인 사람은 4.5%의 선리자를 받고 나는 추가 납입을 해서 수익을 더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험 플랜 119 오늘 상담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화 문자를 통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방송 중에 못다 해드린 내용은 끝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물론 저희에게 요청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보험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만 남겨주셔도 되는데 013-3366-0110번입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